네,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에 제가 했었던 붕당의 형성과 전개 1 잘 보시고 오셨나요? 그럼 오늘은 그 예송과 황국을 중심으로 해서 붕당의 형성과 전개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를 일단 살펴보면 붕당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데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현종과 두 차례 예송 논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숙종 시대의 일당 전제화와 환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송과 황국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배우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붕당의 전개 과정을 현종과 두 차례의 예송 논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예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거 중심적인 두 가지만 먼저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전에 예송은 원래 두 개입니다. 말 실수했네요. 네,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이제 성리학적인 질서와 관련적인 정말 연관이 깊은 그런 예송들입니다. 그러니까 논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엄청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일단 1660년에 일어난 기해 예송을 살펴보면요. 배경은 효종의 상태 자의 대비의 복제 문제. 그러니까 어떤 옷을 의복을 입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 대비라는 사람이 효종의 그 계모였는데 그 효종의 아버지가 늦게 들여온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효종이 죽고 나서도 자의 대비가 아직도 살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1년설을 주장을 했고 남인 같은 경우에 3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3년이 뭐가 다르냐 하실 텐데 1년이라는 것은 그 효종을 그러니까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로 취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효종은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인 같은 경우에는 효종은 왕이니까 장자로 돼야 된다. 첫째 아들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의 대비는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서인은 반대로 주장을 했죠.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현종 입장에서는 그 정말 서인의 말에 따르게 된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그런 정당성이 사라지고 나의 정당성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당시에 서인이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현종은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서인의 뜻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이 채택이 돼서 서인이 승리를 하고 남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잠깐 전개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14년 뒤에 갑인 예송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674년에 일어난 갑인 예송의 배경은 기해 예송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효종 B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자의 대비가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냐,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냐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서인은 이제 9개월설을 주장을 하면서 효종이 둘째 아들이니까 효종의 B도 둘째 며느리로 취급을 해가지고 자의 대비가 9개월만 입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남이는 반대로 1년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효종이 왕이니까 효종이 B도 첫째 며느리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의 대비는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남인이 좀 더 효종의 정당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 현종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잡히고 힘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인은 1년설을 채택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정당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성리학적 이념이 정말 뿌리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명분에 집착해 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극심하게 싸우고 서로를 밀어내려고 했다는 것을 봐서 이 당시엔 성리학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붕당 정치의 형성 배경도 성리학적인 질서가 굉장히 연관이 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붕당의 전개를 숙종 시대의 일당 정제화와 황국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황국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슬왕국 이렇게 일어나고 서인, 남인, 서인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갑, 서남서 이렇게 외우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신왕국 때에는 서인이 정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슬왕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장희빈과 인현왕후라는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인현왕후는 서인 쪽이었고 장희빈은 남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현왕후, 이때는 장희빈, 이때는 인현왕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일당 전제화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당이 정말 그러니까 전체를 집권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막 절대 군주 이런 것처럼 그래서 황국이 원래
원래는 이제 붕당 정치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정말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바람직한 정치 방법이었는데 이 황국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예송을 거치면서 이제 일당이 왕권의 권위를 빌려서 정권을 장악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당 전제화라고 하죠. 그래서 숙종 시기는 붕당 각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서로를 헐뜯고 싸우기만 바빴고 백성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붕당 형성과 전개의 과정이었고요. 여러분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시대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됐고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집권을 하고 남인이 공존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광해군이 물러나고 민족 반정이 일어나면서 남인이 공존하고 서인이 집권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효종을 지나고 그 다음에 현종을 지나면서 이 효종이 죽고 효종비가 죽은 문제에 대해서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인 그 다음에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종 시대로 넘어가서 황국이 세 차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황국이 세 차례 일어나면서 이 남인 세력이 약화가 되고 서인 세력이 완전히 그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서인, 남인, 서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서인이 황국을 우승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숙종시대 때 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노론이 좀 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소론이 좀 더 급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에 또 봐요.